이제부터 국내 소식,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 미국행 비행기에 오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방문 등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제 7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곧바로 출장을 떠난 건데요. 그 한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둬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출장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출장 전부터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석 타겠다라고 해서 여러 보도가 많이 쏟아졌던 한 장관인데, FBI를 방문하는 건 결국 그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산하의 공직자 인사검증, 이걸 좀 미국식 모델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미국에서 FBI하고 이제 법무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이제 FBI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사 검증 시스템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검증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최종 결정은 또 백악관에서 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모델을 좀 보고 직접 이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게 가장 첫째 주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교정,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게 교정입니다. 예. 미국이 교정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유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국제 수사 공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사이버 범죄 대응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게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이게 정권 초에 한 달 만에 10일 정도 가는 게 이례적인데, 예. 이런 게 시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오늘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있고, 사실 FBI만 가는 게 아니라요, 유엔 본부도 찾고 미 법무부도 방문을 해서 여러 미국 모델을 좀 법무부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뭐랄까 머리가 좋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인사 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미국 가서 FBI 시스템을 쭉 브리핑을 받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준용해서 만들겠다 하면 국내에서 사실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여론 같은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실무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그게 아니라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가서 헌화하겠다. 다른 이런 일정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글쎄 이걸 뭐 정치적인 계산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에 조금 더 더해서 약간의 정치적인 행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갈 때 이제 비즈니스로 가고, 올 때도 야 1등석 안 타고 나 비즈니스로 올래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이면은, 지금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한 장관이 미국 가서 법무부 장관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겸하는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FBI 다녀와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 장관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기 전에 어제 검찰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이 검찰 수사팀을 대거 교체한 점입니다. 검찰은 2,00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무슨 통이다 이렇게 약간 무협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법 왕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황부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수사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대거 교체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반부패 수사 1부장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지휘과장 1, 2, 3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다음 장도 볼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박은정 청장 대신 윤 대통령 윤 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검수완박 전에 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언론에서 너무 윤석열 사단 이거는 이게 좀 잘못된 프레임 같아요. 검찰에서 30년 근무하다 보면 같이 근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평가하는 거는 진짜 이게 검사다운 검사, 강골 검사 이런 데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한 거지 꼭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약진한 건 아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성남지청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은정 지청장이 그동안 이게 사건을 많이 뭉개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낸 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체를 하고 이번에 그 이창수 지청장이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이런 부분에 수사를 좀 박차를 기하겠다 이런 데 의지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이나 또 백현동 여러 가지 문제가 중앙지검에 있거든요. 이번에 그 반부패부가 2개에서 3개로 늘면서 3분이 강골 검사들이 왔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수사를 좀 박차를 기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8, 9월 정도 되면 좀 수사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이승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결국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뭉갰다고 얘기하는 권력 수사 혹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된다는데 예. 수사 잘하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짜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말 수사 잘하는 사람은 그쪽 라인밖에 없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민정수석실이 폐지했냐? 권력이 집중돼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거 폐해를 개선하자고 한 건데 결국에는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인상검증을 모두 다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곧 있으면 인사검증 또 해야죠. 대법관도 해야죠. 헌법재판관도 해야죠.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무부에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두 맡겼을 때 예. 정말 권력 집중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또 인사검증이 될 수도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뒤로 늦추고 고위직 검사와 검사장들 그리고 중간 간부까지도 본인이 다 검찰 인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총장까지도 역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결코 그냥 넘겨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 없이 3번의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그제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권 분립의 시대가 왔다.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언심판 소송을 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권 분립이라고. 그러니까
검수완박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 자체가 행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상대로 헌재 소송을 제기하냐, 청구하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거든요. 저는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사건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그 결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들이 그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게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그게 왜 사건 분립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 되겠어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지만 어쨌든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그게 합당한 건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한동훈 정신 차려자가 아니라 민주당도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사실 국민의힘이 오늘 또 논평을 통해서 아 그래요? 저기 자막에 보면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 했더니 국민의힘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로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김정일 국장의 주장처럼 말처럼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검수완박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면 뭐 국회를 상대로 법무부가 충분히 헌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원론적인 거 아니니까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에 당연히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견제적인 역할들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또한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꼭 가져야 되는지의 문제는 입법 사항입니다. 과거 어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도 수사권을 경찰에만 줄 것인지 또는 검찰에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꼭 수사권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검찰에 이게 있어야 되냐 이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좀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개특위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좀 국민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개정해 나가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국회 말씀이십니까? 차원에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